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아니 의원님 많이 뵙고 싶었어요. 네. 의원님 갈치 발언 때문에 네. 화제가 또 되기도 했었는데, 자 당시에 전재수 의원님 향해서 갈치다 이러니까 또 조홍천 의원님이 안 의원님을 두고 대왕갈치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 의원님들 좀 통화해 보셨습니까? 분위기가 좀 어때요? 전재수 오늘 갈치 정치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건 제가 팩트 체크해드리고요. 예. 갈치 정치는 참여정부 시절에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때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갈치 정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태동이고, 제가 뭐 처음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예. 뭐 제 스스로도 갈치 참 좋아합니다. 근데 갈치 정치는 예.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지금은 여야가 죽기 살기로 대치하고 있는 전쟁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이 시기에 내부 총질을 하면서 자기의 몸집, 언론의 관심을 받으려는 갈치 정치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에 지금은 내부의 결속, 단합이 중요한 때다. 이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네. 맞나요? 당연하죠. 네. 어제 민주당에서 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당직자 그리고 지역위원장까지 해가지고 1,200명이 모여서 규탄 대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전에 의원님이 좀 우려하셨던 그런 내부 분열 또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은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 실제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조국을 보면서 조국의 멸문지하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야당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국을 멸문지하시킨 세력과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세력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싸우는 수밖에 없고요. 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외부의 강한 공격으로 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균열로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박지원 전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한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요? 네네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퇴출 대상 1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제 지역구 오산이나 경기도 광주를 밀실에서 청년 전략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방선거 시장을 뺏기게 한 장본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분이 지금 이 전쟁의 시기에 총구를 윤석열 정권에게 겨누어야 되는데 우리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이 총구를 겨누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내려오라는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또 이런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도 없이 대표가 내려온다면 당은 또 다른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퇴진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박지원 않는. 대표가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당내에서 이런 퇴진론이 좀 사그라들고 또 일부에서는 이거 비대위 체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박지원 있었던 것 대표가 같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동안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에 대한 내부 총질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전쟁의 시기에 저는 우리 민주당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이 거대한 공권력에 우리가 위기이고 이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상당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 단 한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광장에 있는 분노한 시민들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광장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광장에서 뭐 그분들이 뿔 달린 그런 도깨비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가족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나가서 왜 나오셨냐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열받아서 나왔다. 그런 분노한 시민들과 민주당이 광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광장 나가는 걸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의총에서 이러면 우리 이 전쟁 일 수가 없다.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가자. 그래서 저는 곧 광장에 분노한 시민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광장에서 시청에서 광화문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이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끝나면은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도 광장에서 함께 저희들과 만나게 되면은 저희들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 그게 이제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이제 광장에 나가서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발언이 좀 논란이 된 측면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이제 요구하는 촉구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은 없으세요? 아니 정치인이 국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장에 나가 봤더니 두 가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예,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 예. 그것은 이미 저희 민주당 당론으로 한 달 전에 정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퇴진하라인데 퇴진 요구는 저희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태극기 부대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퇴진하라 그 요구를 끊이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국민들의 정치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죠. 아, 국회의원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광장의 목소리를 국회의원에 나가서 함께 듣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들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좀 같이 나갈 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의원들 중에서 초선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숫자로도 거의 가반에 가깝고요. 그러나 이 초선 분들이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광장 나가는 것이 그래 대단한 일도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다. 이 광장의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 같은 중진들이 좀 설득하고 예. 격려하고 나도 나갔지 않느냐. 예. 제가 5선이거든요. 5선은도 광장 나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를 함께 토론하는 그것은 정치인 해야 될 오히려 저는 도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예. 그저께 의총장에서 공개적으로 했었더랬습니다. 예, 이제 의원님들 반응도 궁금한데 김용민 의원 발언을 아까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에서 이거 대선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이 이런 식의 또 반발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광장의 목소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광장의 이야기는 대선 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김건희 특검하라. 그 요구하고 예. 대선 불복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 광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과도 좀 연관이 되어 보이는데 보면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대장동 팀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 이런 대장동 팀 진술이 일치하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은 결론을 이미 딱 저는 정해놨다고 봅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엮어가고 있는 것이죠. 엮는다는 표현이 이때 딱 적당한 표현이라고 좀 보고요. 어떤 부분을 엮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불법 대선 자금이라는 것을 결론을 정해놓고서 그리고 몇 명의 네 차례의 전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김용희가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잘 엮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과연 김용의 돈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예. 다퉈봐야 되겠지만은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는요. 핵심은 이 사안의 지금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냐. 제가 본 이재명 대표가 제가 15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정치를 봐왔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한 푼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불법한 돈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은 제 자신부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은 이 돈을 받았을 거라고 끊임없이 검찰은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악마화 이것도 법적인 결과 상관없이 예. 검찰의 주요한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도 검찰 수사가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 이제 압수수색할 당시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측근의 조사가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정치 뭐 15년 넘게 했는데요. 최악의 위기죠. 특히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또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 굉장한 위기고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은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주저앉게 되면은 이재명 본인도 뭐 끝이고 민주당도 뭐 커다란 위기를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예. 저는 일련의 이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전까지는 민주당이 공세적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어떤 비속어 발언이라든지 또 정진석 대표의 뭐 친일 망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보수가 완전히 링의 코너에 몰렸어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이게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수 전환을 만들어내는 기획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기획자는 이후에 이런 혼란과 민주당을 그걸 괴멸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민주당도 분열시키고 그걸 통해서 한 내년에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정계 개편을 해내는 그런 좀 큰 그림을 가지고 누군가가 일련의 이 사항들을 기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획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일단 대통령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고수 정도. 그래봤자 두세 분이 떠오르시죠. 그중에 저는 한 분이 이 사항을 기획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국민의힘 가집니다. 내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대통령 현재? 근처에 있는 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해 정도면 보시죠. 시청자들이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더 조여오니까 이거 좀 국면 전환을 오히려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예를 들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김진태 강원지사 책임론을 들고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의원님은 지금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 문제 전에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단체장들이 많이 바뀌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뀐 단체장들이 과거에 민주당 단체장이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했던 것을 다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가령 제 지역구 오산에서도 제가 어렵게 따온 국비를 수십억을 당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그 국비를 반납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 국비도 반납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사태가 강원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김진태 지사가 전 지사 최문순 지사가 했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레고랜드 이것을 승인받고 유치하고 개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셈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김진태 발 금융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경제와 시장이라는 것은 신뢰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김진태 지사가 지방 정부가 약속했던 이 지방채를 갚지 않겠다, 예. 이 지급 보증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방채조차도 이게 지켜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전반적으로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수사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다 좋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불을 질러놓고서 이거를 꺼야 될 김진태 지사가 지금 현재 베트남에 외유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빨리 돌아오셔서 예.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책임질 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예. 이 사태 진정을 시키는데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도지사 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는 시점이었으면 이것은 강원도민들에 의해 가지고 주민 소환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6개월도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예. 이게 만약에 앞으로 한 내년 초까지 내년 6월 달 주민 소환제는 1년이 지나야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내년 6월 달까지 이 사태 해결이 안 되면은 아마 그 이후에는 강원도민들이 도지사 주민 소환을 벌일 예.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오세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런데 제가 경고드립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거 오히려 최문순 전 지사가 벌인 사업 때문에 이거 부채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게 좀 보고 웃긴 계세요? 게요. 만약에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실패했더라고 그러면은 김진태 지금 지사는 무능한 지사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김진태 지사 역시도 2014년인가요? 레고랜드 이거 승인받지 못하면은 내가 소양강 강물에 뛰어들겠다. 예. 그러한 혹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김진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옳고 최무순 지사가 성공시켰던 것은 틀렸고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당이 틀리더라도 도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고 특히 춘천 시민들이 강력하게 희망했던 레고랜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건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죠. 예, 오히려 최무순 지사가 성공했다고 이걸 갖다가 흠집을 내고 이걸 지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려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지금 간단히 일단 마무리하자면. 첫째로 자체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요. 예. 두 번째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와 함께 수사 의뢰까지 네. 사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상황이군요.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인데 정치권 이슈로도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과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